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 지역 홈리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LA 카운티 판매 세금 인상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11월 선거에 붙여지는데 필요한 유효한 유권자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11월 선거에 상정할지 투표 없이 자체적인 인상안을 제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되는 인상안은 당초 홈리스 지원 기금 목적으로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통과돼 오는 2027년 만료되는 발의안 H를 대체하게 됩니다. 새로운 홈리스 지원 기금 발의안이 11월 선거에서 통과되거나 제정된다면 현재의 판매세는 0.25센트 더 올라가게 되고 만료 시점 없이 영구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 억제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 온 LA시의 이른바 맨션세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 유권자 찬반 투표 상정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시민단체가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발의안 추진은 무산됐지만 LA 시내 고가의 부동산 거래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맨션세에 대해 위헌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A시의 맨션세에 대한 위헌 소송 항소심을 심리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정식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LA의 맨션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기각됐었고 원고 측이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 연방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누군가가 2년제 대학을 포함해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이라도 졸업하면 자신은 그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런 정책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 정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트럼프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졸업생을 말한다며 공산주의자, 급진 이슬람주의자, 하마스 지지자 등은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성추문 입막음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합주 조사에서 우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머슨대와 정치 전문 매체의 더일이 각 경합주별로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와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6곳에서 각각 1에서 4%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경합주에서 오차 범위 이내이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드하는 것으로 나온 결과였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블루스테이트로 분류되는 미네소타주의 경우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머슨대 여론조사 담당자는 지난달 트럼프 유죄 판결 이후 주요 경합주에서 실시한 첫 조사였던 이번 조사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며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대체로 작년 11월 이래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대선 양자 대결을 상정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0% 대 48%로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건으로 지난달 30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후원금이 급증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액 우세가 거의 사라졌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은 5월에 1억 4,1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측과 민주당이 같은 달 모금한 8,5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선대본부와 공화당 전국위는 5월 말 기준 총 1억 7,1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했다고 선관위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선 본부와 민주당이 한때 누렸던 큰 폭의 선거자금 우위가 거의 사라졌다면서 최근 선거자금 모금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큰 득표 작전을 펼치고 TV 광고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닷새 만에 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한국 시간 22일까지 예정대로 휴진하고 다음 주에는 정상 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교수 948명 중 74%가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응답해 휴진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 병원 등 다른 대형 병원들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일주기인 오는 7월 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입법 청문회에는 출석했지만 곧이어 열린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선 입법 청문회 종료 즉시 퇴장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기온 오르겠고 주말에 뜨거운 날씨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1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